미분양의 무덤이 되는 부산, 대구의 수순을 밟을 것인가? 어디에 밀집이 되어 있을까요? 단언컨대 이거는 분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울에는 미분양이 거의 이제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신문에 나온 거 보면 이게 언제 나온 거죠? 3월 10일 오늘 나온 거네요. 악성 미분양 33% 급증, 미분양의 무덤이 되는 부산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니 부산이 지금 미분양이 된다고? 미분양이 이렇게 많다고? 분양치가 3년 3개월 만에 최대치고 아파트 5곳 중 4곳이 청약 미달이고 분양 전망지수 대구보다 낮아가지고 이게 지금 휘청 큰일 났다. 이제 미분양의 무덤이라 불리는 대구의 수순을 밟을 것인가?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또 부산 사람들 엄청 무섭겠죠. 단언컨대 이거는 뭐 미분양의 무덤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도 말씀을 드릴게요. 악성 미분양 손꼽힌 중공업 미분양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중공업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지만 부산 그중에서 가장 가파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공업 미분양이 위험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준공 이전에 미분양이 된 건요 소진이 되는데 준공 후에도 미분양이 안 돼 악성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왜 대구시장이 재현이 안 될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공급 물량이 대구만큼 과잉되지 않았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부산이거든요. 공급 물량을 보면요. 일단은 지금 부산은 공급 물량이 2023년도에 많이 있습니다. 16,0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한 26,000세대, 한 10,000세대가 좀 오버가 되죠. 근데 2024년 지금 현재는 그게 오버가 되지 않습니다. 2023년, 5년, 6년 전부 다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대구 같은 경우는 한번 볼게요. 대구는 미분양의 무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3년도에 지금 보시면은 2만 1,000가구가 수요보다 2배 이상이 2배 가까이 수요가 3만 가구죠. 3만 가구죠. 3배 가까이 됐죠. 3만 5천 가구가 나왔습니다. 물량이. 그리고 2024년도도 아직까지 소진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도 정도 되면은 이제 소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공급의 물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대구처럼 되지는 않을 겁니다. 두 번째 미분양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은 지금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볼게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요. 미분양이 2027년도, 2028년도 미분양이 엄청나게 늘었죠. 이때가 진짜 심각한 수준이었고 뭐 중공 미분양도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은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구는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늘었었습니다. 확연히 차이가 나지 않나요? 대구처럼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미분양이랑 분양에 대한 부분들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대구처럼 될 여지는 없고 공급 물량도 이제는 부산은 어느 정도 소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준공 후 미분양은 준공됐는데 미분양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된 거냐? 준공 후 미분양이 어디에 밀집이 되어 있을까요? 제가 그냥 찾아봤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이 여기 밀락동에 터넨바움 이거 어딘 줄 아시죠? 여기 미분양 됐습니다. 지금 미분양 세대가 꽤 많습니다. 지금 총 분양수가 294세대인데 미분양이 294, 뭐 엄청 많네요. 그리고 또 미분양이 어디서 밀락동 쪽하고 그 다음에 보혜선 시티 리버 파크 여기 200세대짜리 아파트입니다. 여기도 미분양이 좀 났네요. 그리고 여기 경동 라인뷰 우동이죠. 여기도 미분양이 났네요. 더펄 디 오디션 이거는 송정 쪽에 있는 거죠. 여기도 미분양이네요. 여기는 다 이유가 있는 미분양입니다. 보시면은 사상구 계복동에 있는 건요. 요런 아파트입니다. 주변에 이런 비슷한 아파트들이 2억 9천 3억 하는데 얘가 분양가가 5억이었습니다. 비싸죠. 그러니까 미분양이 된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미아동에 하나포레나 미아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주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니까 그거를 할인 분양을 해도 안 팔렸습니다. 안 팔렸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경동 라인뷰 예전에 그 세이브존 리베라 백화점 있는데 호텔 있는데 이쪽 맞은편에 있죠. 여기 얘는 국밥집 있는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요 가격이 여기가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인동강역도 좁고 되게 좀 불편해 보입니다. 이 위치는 좋긴 한데 근데 상대적으로 좀 비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여기도 미분양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중공업 미분양을 한번 보면은 밀락동 터넌바움 얘도 왜 미분양이 된지는 알 수 있을 거예요. 보시면은 입지 대비해서 가격을 너무 비싸게 했거든요. 여기가 사실 이 수영도 좋긴 한데 이 수영에서 밀락동 백산 있고 밀락동 현대아파트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면요, 여기가 입지 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데 여기 이제 그 밀락동 유원지 옛날에 타가다 타고 했던 데인데 이쪽에서 쭉 가다가 보면은 여기에 이제 터넨바움이라고 있습니다. 294라고. 가격 보십시오. 19억입니다. 19억. 너무 비싸죠. 준공 후 미분양인데 너무 비싸죠. 왜 이렇게 비싸게 했냐? 이 왜 비싼 거 알 수 있냐? 여기 오션 테라스 3단지라든지 오션 테라스 4단지 같은 경우 가격을 보시면은 여기가 입지는 더 좋거든요. 근데 이게 물건은 좀 고급화 전략을 했다고 하는데 너무 비싸게 잡았어요. 그러니까는 미분양이 된 겁니다. 제가 이제 미분양을 좀 자세히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미분양이 될 만한 게 지금 미분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공급 물량이 대구만큼 과잉되지 않았죠. 그다음 부산의 최악의 미분양만큼 도달하지도 않았죠. 그다음에 중공후의 미분양이나 그냥 미분양도 이유 있는 미분양이거든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 하나포레나 미아 같은 케이스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야, 약성 미분양이 엄청 커졌네. 시장이 안 좋아지네. 미분양이 증가하고 중공업 미분양이 증가하면 집값이 빠진다는데, 그렇죠. 아직까지 부동산에 좋은 기류들이 막 이렇게 빠르게 스며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그러면 이제 이거 보면서 이제 부산은 끝났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입지적으로 좋은 데는 꾸준히 가져가셔도 상관없는 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전세 시장도 서울은 오르고 지방은 내림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맞습니다. 대구 조금 하락했고요. 부산도 좀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서울과 지방 간에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심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요. 어려운 시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은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실거주로 투자를 하는 것들, 실거주의 목적으로 갭 투자보다는 실거주로 가는 부분이 불가피하다면은 이제 접근을 해도 상관없지만은 갭 투자로서는 아직도 조금 조심스러운 시장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마피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수성구에 마피가 나왔고 중구 쪽에 마피가 나왔다. 대구에. 그러면은 좀 진입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2년 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대구는 회복을 할 수 있는 시점이 그 2년 안에 올 수 있는 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또 서울하고 지방이 내림세니까는 양극화 발생하고 역시 서울밖에는 안 되는구나. 이런 부산이나 대구나 세종시는 큰일 났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요, 이것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시기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이 시기를 이용해가지고 지방도 조금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지방은요, 광역지자체나 이런 부분들, 뭐 대구나 뭐 대전이나 대전도 일부고 대구도 일부입니다. 그리고 부산도 일부 지역들은요, 그래도 수요층이 두터운 데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사실은 인구가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사도 되는 물건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거보다는 서울이 조금 좋죠. 수도권이 훨씬 좋죠. 하지만은 불가피하다면은 거기에서 집을 사는 것도 손해보지 않는 물건들이 있고 시기적으로 지금 내려가는 시기가 지금 있다. 하지만은 이 서울이 오르고 수도권이 오르면요, 이게 서로가 시간차를 두고 같이 반응을 합니다. 이게 되게 특별했던 시장이 2020년도, 2021년도였어요. 그때는 개집도 오르고 소집도 오르고 닭집도 오르고 뭐 고양이집도 오르고 다 올랐잖아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2010년도에는 부산하고 대구가 올랐지만요, 2010년도에는 서울하고 인천하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떨어졌거든요. 거꾸로 2013년도가 되면서 수도권은 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조금 지방은 또 주춤한 시기가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간격의 차이들은 분명히 있지만은 이것들이 서울이 반응했다고 하면요, 모든 지역은 아니지만은 제가 말했던 광역지자체의 수요층이 있는 지역과 물건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가치에 맞게 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가는요, 떨어지는 시점들이 있지만요, 전세가도 매매가와 같이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보여드릴까요? 부산 같은 경우도 매매가랑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전세가는 우상향했습니다. 지금은 좀 떨어져 있는 시점이죠. 이렇게. 근데 이것도 여기서 이렇게 해서 선을 이렇게 딱 꺼서 다시 이제 올라오는 시점들이 있을 겁니다. 서울도 마찬가지로 우상향을 했고 전세가가,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우상향을 했고요. 그리고 뭐 광주, 인천도 똑같이 우상향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전세가가 떨어진 시점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때는 뭐 갭 투자보다는 실거주와 기다림으로 대처를 하는 게 조금 필요하겠죠.